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동준입니다. 코는 얼굴 중앙에 위치하여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호흡을 하고 냄새를 맡는 등 주변 공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비염 환자는 14%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봄철 우리의 코 건강을 위협했던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 등의 증가와 공기 중의 여러 유해 물질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축농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소아 축농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축농증에 대해 알아보고 소아와 성인 축농증의 차이, 그리고 치료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축농증이란 말은 의학적인 용어로는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부비동이라는 방에 노란 콧물이 고여 있다고 해서 생긴 말인데요. 부비동은 얼굴뼈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양쪽 뺨 안쪽에 상악동, 눈과 눈 사이에 사골동, 이마에 전두동, 머리 한가운데 저평동이 있습니다. 각각의 부비동 안은 점막으로 덮여 있고 점막은 점액을 분비하는데 분비된 점액은 점막에 있는 섬모라는 털에 의해 부비동 입구를 통해 코로 나오게 됩니다. 역시 코 안에도 섬모들이 있어서 코로 나온 점액을 코 뒤쪽으로 밀어내고 점액은 결국 목과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코의 상태가 정상일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놀랍게도 성인 남자가 하루에 삼키는 점액량, 즉 정상 콧물량은 1리터가 넘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원활히 유지되어야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습도와 온도를 맞출 수 있고 먼지 등의 이물질을 상기도에서 청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비동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첫째, 부비동 입구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 즉 감기나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점막이 부어서 입구가 막히면 콧물 흐름 역시 막혀서 부비동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점막의 섬모 운동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섬모는 1초에 12번에서 15번 채찍질하듯 점액을 이동시키는데 염증으로 섬모 운동이 떨어지면 점액이 끈끈해지면서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액의 양과 질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역시 선천적으로 점액량이나 점도가 비정상적인 경우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비동의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부비동염의 원인들에는 코감기 이후 세균 감염, 알레르기성 비염, 해부학적 기형 및 변형, 코 안의 물혹, 비강 내 이물, 치아 감염, 외상, 곰팡이 감염, 섬모 운동 이상, 점액 분비 이상 등이 있습니다. 부비동염의 분류는 통상적으로 12주 이전은 급성, 12주 이상은 만성 부비동염으로 분류합니다. 주로 급성 부비동염일수록 코감기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만성 부비동염일수록 해부학적 이상이나 전신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 증상으로는 10일 이상 지속되는 노란 콧물과 코가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코막힘, 가래기침, 후각장애 등이 있고 급성일 때는 안면부 통증, 두통, 발열 및 권태감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농증이라고 불리는 부비동염,
소아와 성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아 축농증과 성인 축농증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성인보다는 소아 부비동염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요. 전체 부비동염의 약 31% 정도가 9세 이하의 소아한테서 발생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축농증이라고 하면 깜짝들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아들은 감기 후 자연스럽게 소아 축농증, 즉 소아 부비동염으로 쉽게 이어집니다. 성인보다 소아에서 부비동염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소아 부비동염은 해부학적으로 성장을 덜하여 자연 계구부가 넓습니다. 따라서 부비동염이 잘 발생하고 반면 어른보다 잘 호전됩니다. 따라서 유병기간이 짧아 점막이 비가역적으로 만성 변성이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증상도 성인과 같이 반복되는 후비루와 지속되는 기침을 보이나 급성인 경우 성인에 비해 동통 및 발열 정도는 심하지 않습니다. 소아인 경우 아직 성인에 비해 면역 기능이 약해서 감기에 잘 걸리기 때문에 코감기 합병증으로 소아 부비동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환절기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장과 함께 면역 기능이 성숙되면서 심하던 부비동염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소아에서 만성 재발성 부비동염의 비율이 높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아는 코의 조직이 성장하는 단계이므로 수술로 인해 부비동 점막이 손상될 수 있고 얼굴뼈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심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부비동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학적 검사, 코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요. 간접적인 검사법으로는 부비동의 빛을 비추어 축농증을 체크하는 철저법과 초음파 검사법이 있습니다. 일반 X선 검사에는 워터즈 촬영법, 칼드웰스 촬영법 등이 있으며 10세 미만의 소아에서 아데노이드의 크기를 체크하기 위해 측면 두개골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CT 검사가 있는데 이환 부위의 정확한 판정과 수술 부위의 세밀한 해부학적 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또 초기 단계에서도 합병증이 의심되거나 수술 가능성이 있을 경우도 CT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비동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소아 부비동은 우선 감기로 인한 세균 감염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손발을 깨끗이 씻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한 경우는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도 병행하여야 하며 간접 흡연, 대단히 타가시설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 부비동염은 약 70에서 80%에서 세균이 존재하므로 항생제 치료가 원칙입니다. 물론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50에서 60%는 안면골의 발달, 면역 능력의 향상, 아데노이드의 상대적 감소 등의 이유로 자연 치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항생제 치료를 했을 경우 치유율이 80에서 90%까지 올릴 수 있어서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아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수술과 적극적 내시경 수술로 나뉩니다. 소극적 수술은 아데노이드 적출술, 상악동 천자 및 세척, 비중격 교정술 등이 있습니다. 아데노이드 적출술은 아데노이드가 세균의 배지 역할을 하므로 아데노이드를 제거함으로써 소아 부비동염의 빈도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상악동 천자 및 세척은 예전에는 진단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단 3세 이하에서는 미맹출 치아의 손상 때문에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중격 교정술은 비중격 이상이 비통기도를 막고 부비동 입구를 막아 부비동염이 유발된 경우 시행하나 비중격 및 비강 구조물과 안면골의 발육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적극적 수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근 내시경 부비동 수술이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며 목적은 재발 및 잔존 병서의 제거, 부비동 입구부 폐쇄를 복원, 해부학적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이며 가능하면 17세 이후 수술하는 것이 좋으나 소아에서는 물혹이나 종양 또는 합병증 등이 있는 경우 특정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부득이하게 시행 시 성인과 달리 최대한 정상 점막을 보존하면서 섬세하게 조직을 다루어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농증은 의학적으로 부비동염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소아 부비동염은 일반적으로 성인에서보다 잘 발생하고 잘 호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소아는 면역기관이 약해 감기 이후 세균 감염으로 환절기 때 특히 많이 생기며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0일 이상 노란 콧물이나 가래 기침, 코막힘 등이 있으면 부비동염을 의심하여 의학적인 진단이 필요한데요. 진단은 보통 이학적 검사 혹은 일반 엑스선 촬영을 통해 하게 됩니다. 소아 부비동염의 경우 대부분 3주간의 항생제 치료로 호전되므로 성인과 달리 수술적 요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아 부비동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코가 막히고 불편하면 어른들도 참기 힘드시죠? 어린아이의 경우 코가 불편하면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 뿐 아니라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코가 막히고 훌쩍거리는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의학적인 진단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